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계엄문건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원래 8쪽짜리 자료, 그것이 용역보고서, 거기에 딸린 참고자료 스크랩이라고 할 수 있는 67쪽짜리 자료,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이 참고자료 스크랩,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 옛날 자료부터 이렇게 다 모아놓은 그것을 세부자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이 67쪽짜리 참고용 자료 스크랩에서 큰 거 하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부 자료, 거기에 보면 부침 4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 그리고 민주당 그쪽에서 주장하는 이 큰 건 하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다시 말해서 황교안 전 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빌미를 찾았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논리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좋은 대로 이 사람도 잡고 저 사람도 잡고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원칙을 있는 대로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사실은 수사 대상으로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도 정작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 일로 해서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던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를 이 일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들로서는 환호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계엄 선포를 하는데 무엇인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이번에 문제 삼고 있는 이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선포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것부터 검토해 봅시다. 헌법상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한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이 계엄 선포를 할 수는 없죠. 이것은 기초적인 그런 지식입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권한대행인 것이죠. 그런데 이 권한대행도 법적인 지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사고일 때의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무단으로 임무 해태를 했던 그런 날들, 청와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연이어서 갑자기 휴가를 내가지고 쉬어버린 그런 경우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휴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사고라고 하고, 이렇게 사고일 때 권한대행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전히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거리된 것이죠. 대통령이 파면됐다든지 사망했다든지 혹은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리일 때도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떤 법적 지위였는가? 2017년 3월 10일 이전까지는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일 때의 권한대행,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있는 한 다른 공무원이 계엄 선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3월 10일 이전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이 거리일 때 권한대행,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리일 때의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권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언제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죠. 2017년 3월 10일 이전에는 그는 계엄 선포를 할 수 없는 그런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3월 10일 이전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예 권한이 없으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과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8쪽짜리 원 보고서, 거기에도 그것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이 나온 이후에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한 가지 경우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엄군을 동원해서 태극기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엄군을 동원해서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8쪽짜리 용역보고서에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국민을 속인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있다고 하는 것은 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00%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는 기준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후라고 했기 때문에 2017년 3월 10일 이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팩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2017년 3월 10일 이후 계엄 선포는 바로 그 거리일 때의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각 결정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은 촛불시위대를 진압하는 촛불시위대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권이 있는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그들이 말하는 박근혜 피고인을 수사하라고 하는 그 수사 필요성은 없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한 다음에 계엄 선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을 수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되겠죠. 그들이 다투는 것은 단지 탄핵이 기각된 후에 계엄 선포를 하는 것만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지 이 양자에 대해서 2017년 3월 10일 이후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민주당에서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 현재의 박근혜 피고인을 수사해야 한다. 당시의 황교안 권한대행, 현재의 황교안 씨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큰 건, 아주 대단한 것, 이것을 발견했다고 한 부침 4 비상계엄 선포문을 그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분석해 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 특히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사하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당시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왜 수사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촛불시위대 등을 잔인하게 진압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을 때 그 진압 대상은 촛불시위대라는 것입니다. 태극기 시위대가 아닌 것이죠. 이 점은 청와대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탄핵 기각을 조건으로 삼았으니까 결국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진압 대상은 촛불시위대다 하는 것으로 일치됩니다. 이제 부침 4에 있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범죄 확산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 보고문 속에 들어있는 선포문이라고 해놓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상세한 것들을 써놓았습니다.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계엄지역, 전국, 시행일시, 2017년, 그 다음에 월, 일, 시간 이런 것들은 다 공란으로 비워놓았습니다.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성명 부분도 역시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포문을 발포하는 발포권자가 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쓰고 괄호 열고 권한대행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괄호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 가로 속에 또는 권한대행 이렇게 읽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의 그 발포권자, 그 발포권자를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라고 둘로 써놓은 것은 결국 촛불시위대만 진압하기로 했다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라고 한 것은 2017년 3월 10일 이후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탄핵 결정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탄핵이 기각되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겠죠. 그러면 권한대행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주장이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통령하고 괄호 안에 권한대행이 들어있다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것처럼 좋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였다.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탄핵 결정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 만일 탄핵이 기각되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게 될 것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때부터 권한대행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황교안은 무관하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 권한대행이란 글자가 가로 속에 있기 때문에 황교안 씨를 불러다가 수사하라 하는 것은 전혀 당치 않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자료에는 비상계엄 중에서도 전국계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국계엄일 때는 그 계엄 사령관을 누가 지휘 통제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계엄법 제6조 단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 계엄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령관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계엄법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이 일로 인해서 내란 혐의가 있다 해서 출국 금지가 되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한민구 국방장관도 이로써 무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라고 하자면 이것은 전국계엄으로 이미 특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 5.18에 대한 나의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고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결국은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이고 희생자이고
그들이 억울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특히 정치인 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무식하면 그것은 그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유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게 우리 국민들은 당부를 합니다. 검찰은 원래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법적인 감각이라든지 어떤 이런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우수하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사안은 자료를 보기만 해도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에게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국민을 일단은 데려오든지 만나서 수사를 해보고 나서 과연 무죄인지를 밝혀보자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물론 인권까지 침해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든지 혐의를 걸어서 조사부터 하고 보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검찰이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정의로운 검찰이 되어주기를 당부합니다. 국민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